안녕하세요. 개발자 테크트리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좀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관리사라는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 때문에 좀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은 쳤고, 합격자 발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또 정보보안 기사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게 내년에 ISMS-P 인정심사원 이제 자격증 이제 연계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영상을 좀 최대한 많이 올릴 생각이고요. 아무튼, 예, 이번 영상은 정보관리 기술사 답안 연습할 때 후회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제 채널에 소중한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저 기술사 합격 후기 영상에 이제 합격자분들 답안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했더라,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이제 필기로 따졌을 때 필기 합격이 이제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4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기억이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때를 좀 되돌아봤을 때 어떤 저의 그 답안에 대한 연습 방법, 그리고 저의 어떤 태도,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제 그런 부분이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최근에 제 아는 이제 친한 지인분께서 정보관리기술사 필기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면접 준비하고 계신데,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미리 또 말씀을 드려놨어요. 합격하시면 한번 인터뷰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놓은 상태니까 그때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우리가 우선 이 답안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이제 구성이 내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을 먼저 보자면, 이제 학습한 내용이 어쨌든 들어가겠죠. 공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승전결, 이제 흐름이죠. 단락간 흐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키워드도 중요하죠. 키워드 같은 부분도 있고, 표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템플릿이 중요하죠. 그리고 조금 나눠보자면 그림도 있을 거고 글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점수가 되죠. 이제 좋은 답안,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표현이 잘 되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점수로 해서 합격이 되겠죠. 합격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번은 답안에 대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논외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어떤 답안에 연습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연습이 필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답안 연습 방법이라든지 저의 어떤 태도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아까 드렸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일모 그 셀프 테스트라고도 하죠. 셀프 테스트, 주모, 주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저는 막연하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력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면 되겠지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필기를 3년 10개월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3년이 다 돼가서야 이런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고 완성돼 가는 그 시점이 한 3년이 다 돼서야 그런 이제 경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일모를 하든 주모를 하든 모의고사를 보던 멘토링이 들어가는데, 멘토링을 할 때 이제 뭐 저희 멘토분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죠. 지적을 많이 하시면 저는 그때마다 좀 삐딱했던 것 같아요. 뭘 고쳐라 그러면 속으로 멘토님 그거 실제로 멘토님도 써보세요,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닌 것 같은 말을 하면 무시를 했어요. 겉으로는 알겠다라고 해놓고. 그런 이제 지적했던 것들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었고, 이제 스스로 결국 이런 게 스스로 깨우칠 때 반영이 됐었어요. 고집이 셌던 거죠, 저도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문제였고, 그리고 이런 일모, 주모하는 자세도 마치 해치운다는 느낌을, 퀘스트? 숙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억지로 하는 그런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이걸 숙제하듯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공부도 당연히 하기 싫지만 쓰기 정말 싫거든요. 필기 따신 분들 중에 필기 따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일 기분이 좋다고 할 정도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 14페이지를 이제 4교시를 이제 적는 거고, 심지어 가끔 가다가 한 권 더 쓰는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러게 해보긴 했는데, 실전 때. 아무튼 너무너무 하기 싫다 보니까 이런 그 답 연습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깨닫는 이런 부분들에 좀 소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제 멘티분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빨리 실력이 늘고 빨리 합격이 되는 분들의 주요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멘토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음 주에 바로 반영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놀랬는데, 저도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그런 걸 고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바로바로 고쳐오더라고요. 특히 이 바로바로 고치는 습관은 초반부터 그러면은 굉장히 이분들은 빨리 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1교시형이다. 그런데 이제 봤더니 글씨가 너무 붙어있고 작고 붙어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고쳐라, 아니면 그림을 좀 좌우 대칭으로 그려라, 또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라는 형태로 만약에 멘토링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다음 주에 그대로 고쳐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쳐지면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아, 1교시지만 3단락을 최대한 많이 넣어봐라. 사실은 이게 넣기 힘들거든요. 이게 시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바로바로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다음 주에 어거지로라도 3단락을 많이 넣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을 바로 적용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설사 멘토가 틀린 말을 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틀린 것도 일단 해봅니다. 다음 주에 해보고 나서 이상하면 안 합니다. 이상하면 그때서야 안 합니다. 그런 태도의 문제인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 당시에 성격이었고, 이분들은 일단 무조건 받아들이는 형태였어요. 저는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좀 떠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런 태도, 그리고 답 연습 방법도 저는 막연하게 뭐 일모, 주모, 모의고사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늘겠지 라고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를 다 따로 떼놓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글씨 같은 경우에도 글씨가 좀 애매하고 못 쓰고 빨리 썼을 때 많이 날라간다 그러면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대칭에 맞게 그린 연습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림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정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들도 미리 정한다든지, 템플릿도 마찬가지고, 뭐 1단락 정의와 개념 뭐 이런 거 쓸 때도 그냥 정의만 딸랑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표를 쳐서 왼쪽에 그림, 오른쪽에 이제 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 정의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연습들. 뭐 키워드도 이제 우리 뭐 표 할 때 그룹핑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진짜 키워드, 상세 키워드들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 구분을 하는 키워드 같은 그룹핑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그 기본적인 걸 정리를 몇 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승전결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응 방안, 그러니까 정의 실제 내용 대응 방안, 정의 실제 내용, 향후 방향, 그 전망, 경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따로 연습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막연한 태도,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그 태도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로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도 합격을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 정도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공부를 할 때 힘든 거 다 이해하고, 이제 그렇지만 효율적인 공부, 그리고 답안 연습, 전 약간 이렇게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 기간이 그런 게 있겠죠. 답안 연습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 공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클 필요는 없지만, 초반이면 초반일수록 답안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답안의 틀이 빨리 잡히면 빨리 잡힐수록 공부한 게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력이 좋아지면 공부를 하는 족족 그게 다 표현으로 옮아가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답안 틀을 잡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8대2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8, 답안 연습 2.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처음에는 한 5대5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을 빨리 잡을수록 공부한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약간은 내릴 수도 있고 사람 따라서는 똑같이 이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답안 연습을 소홀히 하지 말고 무슨 숙제하듯이 하기 싫으니까 빨리 하고 치워버려야지 이런 마인드를 좀 최대한 적게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다른 필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이제 합격자분 모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